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김영보입니다. 지난주부터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와 함께 진행을 도와주시는 포스텍 엔지니어링 대학원 산학협력교수로 섬기시는 최호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첫 시간으로 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물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나눠봤었고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교수님? 오늘 주제는 어떤 식으로 원유가 생성이 되었나, 그리고 네. 생성된 게 과연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나,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기름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금속공학을 전공하셨지만 기름, 석유하고도 관련이 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제가 전공이 금속 부식인데 네. 금속 부식 엔지니어가 가장 많은 곳이 석유 회사입니다. 아, 왜 그렇죠? 네, 그게 원유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땅 속에서 기름이 올라올 때 기름만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올라오는 같이 따라 올라오는 게 가스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물도 같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물이 그냥 맹물이 아니고 소금물이에요. 예. 그냥 소금물이 아니고 아주 고농도의 소금물이 같이 올라옵니다. 소금물이 많을수록 부식이 엄청나게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식 엔지니어가 가장 많은 곳이 석유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포항 같은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은 내륙 지방보다 좀 빨리 차가 부식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 바닷물에 포함된 소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께서 사실 해외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석유 회사 두 곳을 거치셨어요. 한번 맞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제일 처음에 제가 직장을 잡았던 데가 존 D 락펠러가 처음 세운 회사입니다. 네. 스탠다드 오일 오브 오하이오라고. 그 회사가 1986년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BP로 넘어갔습니다. 록펠러가 석유 재벌이었죠. 석유 재벌이고 지금 우리가 아는 엑산, 모빌, 쉐브론, 텍사코 등등 미국에 있는 거대 기업들이 사실은 전부 다 존 D 락펠러가 만든 회사예요. 아, 그렇군요. 네. 거기서 근무를 하시다가 또 다른 회사로 가셨죠? 네, 그 다음에 제가 20년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세계 최대의 석유 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 사우디 아람코로 가서 10년 있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살아보셨나요? 거기 저 다란이라는 곳에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자, 사우디 하면 또 기름의 나라. 현재 20%전 세계에 매립된 거 20%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5분의 1을.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 나기 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힘 있는 나라는 아니었겠어요. 1933년에 그 오일을 갖다가 퍼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전에는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소위 나라였죠. 예. 그러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33년부터 오일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70년대에 네네. 오일 쇼크 오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아마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원할 거예요. 원자력 발전부터 해서 지난 10년 동안에 사우디 원유 채굴의 거의 대부분 공사를 한국 회사에서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한국 70년대 뭐 그 유명한 주베일 공사를 비롯해서 한국 사람이라 하면 정말 그 건면하고 성실하고 네. 부지런하면서 계획적이고 정돈된 그런 인상이 아주 짙었어요. 저는 사실은 미국에 20년 살 때보다 사우디 10년 살면서 굉장히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정서 때문에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럼 교수님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활하실 때 예수 열심히 믿는 분으로서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굉장한 도전이죠.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는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933년에 텍사코, 쉐브론, 엑산, 모빌 이 5개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실은 일종의 파운딩 파더라고 그러는데 기초를 했던 그분들이 우리는 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들은 교회가 없으면 못 산다. 그래서 왕하고 특별한 계약을 맺었어요.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살았던 다란이라는 그 안에는 10,000명이 사는데요. 네. 외국 사람들이 10,000명, 그 사우디 엔지니어도 같이 살지만 10,000명이 사는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다란 크리스천 펠로십이라고.
그러면 보통 500명 내지 한 1000명이 모입니다. 네. 세계 한 40개국 내지 50개국 되는 사람들이 와, 모여가지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죠. 국제 교회네요. 그러면 엄청난 일을 하죠. 근데 거기를 벗어나는 것 같으면 이제 큰일 나고요. 전혀 다른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있으면서 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기는 좀 그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아주 얘기하기가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핵심적인 게 뭐고 하면 왜라는 질문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슬람이. 왜라고 묻지 않는군요. 안 묻습니다. 모든 걸 숙명으로 받아들이나요? 모든 게 숙명적이죠. 그러니까 숙명적이란 말은 감정을 극도로 제한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왜라는 질문은 거의 없는데 왜라는 질문에 대한 소위 질문을 던지는 것들만 굉장히 자기들 또 고민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10년 동안 있으면서 한 거는 그 사람들 하여금 고민에 빠지게 하는 거 그게 제가 할 수 있었던 선교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의 주제는 기름입니다. 예. 전 세계 원유 채굴의 핵심 포인트에서 일하시면서 뭘 경험하셨나요? 사실은 이 기름이라 하는 게 뭐 땅속에 있는 텅 빈 공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관을 꽂으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닌가요? 관이 꽂으면 한국선 아무리 꽂아도 안 나오고. 예. 근데 사우디는 꼽으면 사실은 물이 안 나오고 기름이 나와요. 물론 제대로 꼽으면 나오겠죠. 근데 이 기름이 어떤 텅 빈 공간에 있지는 않아요. 기름이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석유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석유. 그러니까 기름 돌석자에 대해 기름 유자인데 돌 기름이네요. 돌기름. 네.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보통 석유가 어디에 있는 거 하면 석회암이나 모래암에 있습니다. 돌에 있다고. 돌 안에. 돌 안에 섬여 있어요. 그렇군요. 그 돌이 전부 다가 어떤 결정체를 유지를 하니까 돌이 붙어 있는데 그 결정 사이에 빈 공간에 기름이 섬여 있어요. 네. 그래서 석유라는 말은 아주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구멍을 갖다 뚫어 가지고 파이프를 갖다 연결하는 것들은 땅속에 있는 지압 때문에 위로 솟구쳐 올라오죠. 아, 예. 튀어나오는군요. 그러니까 분수처럼 어떤 영화 장면에 나오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압력 차에 의해 가지고 엄청나게 뿜어 올라오죠. 그 기름이 올라올 때도 원하는 거는 기름이지 가스나 물이 올라오면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나 가스가 많이 올라오는 것들만 그걸 닫아야 돼요. 사실은 지금부터 한 150년 정도 역사가 있습니다. 기름 역사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기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어쩌면 전 인류는 기름에 중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심하게 중독되었죠. 아주 심하게 중독되어 있죠. 네. 석유가 하나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도 석유가 쓰이지 않는 산업은 거의 없으니까요. 없어요. 예. 기름이 지금 현재 기름이 올라와 가지고 모든 플라스틱 백부터 해서 의약품 그다음에 옷 재료 지금 현재 인간은 철저하게 기름에 중독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잠시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은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When the saints Hallelujah, marching in Hallelujah, when the saints Hallelujah, oh Hallelujah, how I want to be in that number, oh yea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marching in,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최호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각광받는 산업 중에 하나가 대체 에너지잖아요. 맞습니다. 전기 자동차 개발이 한창인데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석유 사용은 절대적이죠. 지금 현재로 봐서요.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 쉐일 가스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쉐일 하는 말이 뻘이란 말입니다. 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기름이 모래암이나 석회암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쉐일이라는 뻘 같은 게 이제 그게 피막을 형성하는 것 같으면 기름이 안 나와요. 네. 그런데 그 쉐일 오일에 갇혀 있던 오일이 보통 한 30%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채굴을 못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채굴하는 방법이 한 10년 전에 개발이 됐어요. 미국에서. 기술 발전으로 그렇죠. 채굴이 되는 거군요. 그게 이제 수평 시추락 해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서 평행으로 지금 한 1.6km 정도까지 밀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수압 파쇄라 그래가 땅을 뚫어가 거기다 물로 채웁니다. 물로 채워가 거기 압력으로 펌프를 치는 것더만 네. 이 안반이 쪼개지면서 그걸 통해서 기름이 순식간에 나옵니다. 그게 있고 난 다음에는 지금 현재 사실 오일 값이 사실은 떨어졌어요. 예. 어떤 면에서는 원전 사업도 결국은 포기가 돼야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영어 표현에 in the meantime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과정 속이 지금 20년, 30년, 50년 정도 요 사이에서 틀림없이 인류가 대체 에너지를 갖다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체 에너지가 만들어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나 이런 거는 중요한 이슈예요. 그렇죠. 이 시간을 갖다가 아주 효과적으로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도 예민한 주제네요. 그렇죠. 네. 인류는 석유 중독 상태이다라는 말씀 참 충격적으로 와닿습니다. 석유를 실제로 보시면 어떤 느낌인가요, 교수님? 시꺼멓죠? 원유가 이제 올라오면 이제 색깔이 조금 편찮아지만 거기다 시커매요. 예. 시커먼 게 이제 거기 찐득찐득한 그 비스코시티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지만은 뭐 조금 한 놈 있고 긴 게 있는데 원유를 채굴해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안반을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안반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위에서부터 구멍을 뚫고 쭉 들어가거든요. 그게 드릴링이라 그러는데 구멍을 쭉 내고 들어가면서 그 옛날 집에 샘 파듯이 예. 구멍을 뚫고 오는 그다음에 옛날에는 돌을 이렇게 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걸 케이싱이라 그럽니다. 요즘은 스틸 파이프를 쭉 박아 내려가거든요. 그 옛날 그 저 해적들이 쓰던 그 망원경 있잖아요. 예예. 텔레스콥 같이 직경을 점점점 줄여갑니다. 한 5개 줄여 들어가면서 점점 좁게 파고 들어가서 마침내 오일이 있는 안반을 갖다가 구멍을 뚫고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깊이 내려가죠. 지금 현재 오일이 있는데 한 10,000피트니까 한 3,000m, 4,000m는 파고 들어가야 돼요. 3-4km를 그 파고 땅 들어가야 속으로 들어가는군요. 땅 속에 와. 들어가야 되죠. 마침내 거기에다가 옛날 방식은 그 총알을 갖다가 장전합니다. 그래서 총알을 뻥 쏘는 것 같으면 네. 그게 스틸 파이프 케이싱을 통과해 가지고 안반을 갖다가 뚫습니다. 그럼 안반이 깨지면서 거기 소위 숨어 있던 오일이 이 파이프를 통해서 위로 올라오는 거죠. 압력차로 인해서 뽑아져 올라오는 거군요. 그렇죠. 보통 기술이 아닌데요. 원활하게 됐을 때의 쾌감도 굉장하겠네요. 그래서 그 저 드릴링 엔지니어가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들 보통 그 드릴링 많이 했던 동네가 미국 남부고 그다음에 오하이오 북부고 펜실베니아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투가 상당히 시골스럽습니다. 말하는 미국도 사투리가 있겠죠. 게. 아주 심각한 사투리를 많이 쓰죠. 원유 캐는 데 보면 이 그들만 쓰는 어떤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표현도 그렇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좀 우습게 알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심리 밖에 있는 창문에 붙은 파리의 왼쪽 눈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그 엄청나게 정확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것도 땅 속에 있는 파리. 땅 속에 있는 3차원적인 그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마침내 그 지점을 때립니다. 그 옛날보다는 훨씬 채굴 그 확률이 높아졌어요. 정말 예술에 가까운 기술이군요.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은 전혀 그 방면에 문외한이잖아요. 저희는 아무리 깊이 내려가도 기름이 없으니까 그런가요? 네, 그게 참 독특해요. 한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215개국 정도가 있다 이런 것 같으면 한 반 정도는 사실은 다 원유가 올라와요. 예, 원유에 대해서는 이 생각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 영화에도 그런 영화들이 있죠. 뽑아져 나왔을 때. 춤을 추고 야단나죠. 맞습니다. 근데 그때가 될 때까지 어마어마한 압박 속에 있을 거예요. 네. 자, 그 원유 속에, 그 석유 속에서 교수님은 무엇을 보셨단 말이죠? 제가 한 번은 그 우리 보통 제가 이제 석유하는 연구센터에 있었으니까 거기 이제 지질학자도 있고 엔지니어가 한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한 5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한 연구소 방을 하나 보면 거기에 코어링 하는 걸 전문가도 코어링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땅 속에 이제 구멍을 뚫고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석유가 이제 쭉 배어 있는 그 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그 안반을 뚫어냅니다. 5인치 정도 한 10cm 정도를 갖다가 원통형으로 쭉 한 10m 정도를 뽑아 올려요. 네. 그래 올려가지고 그 안반을 갖다가 저희 사무실에 가져와요. 연구소에 가져오는데 보통 한 10m 정도 코어링을 갖다가 해가 오는 것 같으면 그게 이제 저희 사무실에 연구소에다가 비치를 합니다. 그걸 어디다가 보관하는 거 하면 냉동실에 보관해요. 그 성분을 분석하는군요. 그거를 잘라가지고 이 소위 금강석 톱으로 아주 얇게 씁니다. 이제 원통형으로 썰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현미경에 들다 봐요. 이 소위 지질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펠리안탈라지라고 그러는데 예. 화석학자들이 들여다봐요. 여기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들여다보는데 한 번은 제가 저보고 한번 와보라 그러더라고요. 예, 예. 딱 보는데 현미경 배율이 한 100배 정도 배율을 해놨는데 근데 그 화면에 보인 거는 거의 한 90% 이상이 전부 다 화석이었어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말할 때 화석 연료란 말도 그것도 굉장히 정확한 말이에요. 소위 석유가 있는 게 그 형성되어 있는 그 안반은 사실은 화석들입니다. 그 속에 보면 아주 현미경에서 봤으니까 아주 미세한 불가사리, 그다음에 꽃가루, 막 별별 종류의 동식물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전부 다가 원래 살아있었던 생명체라고요. 그 생명체가 메모리돼가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그게 원유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소위 하이드로젠 카본, 보통 하이드로카본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석유로 바뀌고 나머지 몸통은 그대로 돌로 화한 거예요. 그 밖에 있는 기름이고 안쪽에 남아있는 거는 원래 원형대의 화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 놀랍네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말이에요. 제가 텍사스 휴스턴이 원래 오일 모든 거에 허브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활동이 많죠. 한 번은 그 나이 많은 드릴링 엔지니어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저한테 재밌는 게 하나 있대. 왜 그러니까 코어가 올라왔는데 그건 화석이 아니더래요. 화석이 아니고 그게 소위 그저 도토리. 예. 도토리가 그대로 올라왔대요.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있나요? 글쎄 말이에요. 그 화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떤 시기든지 그게 그대로 올라왔다 합니다. 안 썩고. 그래서 툭 건드리니까 그게 훅 얼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게 참 많아요. 과연 이 오일이 생성된 게 그거는 전부 다가 동의를 하거든요. 예. 오일이 어디서 왔나 이런 얘기는 동식물이 메모리 돼가지고 나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부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오일이 언제 생성됐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과연 오일이 우리가 생각했는 몇 천만 년이 됐나? 그럼 저는 왜 그러면 실험실에서 오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실험실에서 오일을 만들려고 하면 화학적으로 카본 다이옥사이드 탄산가스를 갖다가 메탄 가스를 예를 들어서 물하고 해가 방전을 시키는 것 같으면 기름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사실은 그게 한 30분만 하면 만들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오랜 시간이 필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석유를 통해서 시간을 여행하는 놀라운 경험을 교수님이 해보셨는데 예, 과학이라 하는 거는 사실은 이 관찰이 돼야 되거든요. 과학을 하려고 하면 관찰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학적이 아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는데 문제는 사실은 지금 현재 2017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입고 있는 옷부터 해가지고 오늘 시장을 봤을 때 플라스틱 백까지 해가지고 하나도 우리가 오일을 기름에 대해서 소위 의존하지 않는 거는 거의 없어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밀접한 거는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 어디서 왔노?
그다음에 얼마 전부터 이게 왔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예. 제 아들이나 손자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그 설명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노아의 홍수와 관계 있다. 왜? 메모리 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소위 격변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 땅이 갈라져도 그냥 요즘 같은 지진이 나가지고는 화석이 안 생깁니다. 땅이 갈라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동식물이 매몰될 정도. 그다음에 바닷물에 휩쓸려 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대 나무나 동식물들이 매몰될 그 정도의 소위 외적인 영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조금 있어 가지고는 150년 동안에 지금은 얼마나 많은 인류가 지금 70억인데 70억에 대한 인간이 아직도 쓰고도 몇십 년을 더 가야 될 그 정도의 양을 갖다가 땅 속에 가지고 있다. 예. 이거는 방대한 생명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생명체가 있었는 것 같으면 그 방대한 생명체를 갖다가 먹이 살릴 음식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설명하려고 하면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공급의 하나님을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예.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아주 뚜렷하게 기록해 놨다. 그게 창세기 7장 11절부터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 달 11의 날이라 해놨어요. 여기서 그냥 뭐 600세 되던 해양 안 넘어가고 둘째 날 곧 그 달 11에 16일이다 표현해놓은 말은 저는 적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적었다 생각하고 네. 역사성을 표현한 것이죠. 역사적이죠. 그날에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비가 먼저 왔는 것지만 비가 먼저 안 왔어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했어요. 예. 그러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는 말은 땅 속에 지금 약 5% 정도 물이 땅 속에 지하 광천이 섬에 있어요. 근데 그 물들이 터질 정도의 지각의 변동이 왔다는 말이에요. 땅이 갈라지고 그다음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예. 설명했거든요. 비만 내린 게 아니네요. 비만 내는 게 사실은 땅이 갈라진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맞습니다. 있어요. 땅이 갈라지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전 세계에서 숨 쉬는 모든 짐승들은 하나도 없이 다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일거에. 일거에 다 죽고 40주야로 비가 내리고 여기에서 생각할 건 굉장히 많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 없는 격변이 일어나 가지고 예. 지구의 모양이 저는 철저하게 바뀌었다고 생각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오늘날 일을 생각하면 노아의 홍수, 그냥 노아의 홍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 홍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에 있는 1년 후에 결국 한 377년, 저는 계산해가 한 377일을 계산했는데 한 1년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지구하고 홍수 이전의 지구는 전혀 다르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면 그런 전혀 다른 지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홍수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것들을 설명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고요. 뭐 기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관찰할 수도 없으니까요. 석유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유추해보고 또 묵상해볼 수 있겠네요. 설명은 다 안 되는데 문제는 기름은 우리가 중독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감이거든요. 지금 하루에 9천만 배럴을 소모한다고 인간이.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예. 소모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메모리 됐노? 아마 얼마의 시간에 메모리 됐노? 근데 저는 봐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양의 석유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름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물론 과학책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큰일 나는데 네. 과학책도 아니고 종교책도 아니고 족보책도 아니고 그렇죠. 성경은 사실은 우리 인생이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해 놓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성경을 볼 때 역사적인 사실, 역사성과 사실성을 갖다가 부인해 버리는 것 같으면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단절되는 거죠. 단절돼 버리죠. 네. 왜? 우리가 쓰는 게 기름이 지금 현재 직접 필요한 그런 문제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역사적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성경을 보고 또 창조를 믿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창조론만을 지원하는 그런 과학 교재는 아니니까요. 현실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그 역사성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 나갈 것인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그걸 갖다가 질문하는 것들만 네. 저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 3절에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고.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막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문제예요. 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한다, 아주 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고 하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나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기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언젠가는 어떻게 생성이 됐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자기 손자나 네. 정손자한테 소위 지구가 어떻게 생겼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베드로서에 있는 얘기같이 질문을 할 때, 소망에 관해서 묻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네. 우리가 역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분리시켜 놓는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은데요. 오늘 교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성경과 역사, 그리고 과거와 현재, 하나님의 창조와 또 오늘 우리 끊임없이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적 혹은 역사적인 사실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히브리인이 되라고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한 민족인데 히브리 민족이 되라고요? 히브리인이라 하는 말은, 히브리라 하는 뜻은 사실은 강을 건너온 사람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들어봤습니다. 강을 건너왔다. 유프라테스 강을 아브라함이 건너왔을 때 쓰는 말이고, 사실은 그 후에 모든 후손들은 히브리인이라 하는데, 저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기름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우리하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하고는 엄청난 시간의 갭이 있단 말이에요. 예. 시간을 건너뛰지 못하는 것들만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역사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역사, 시간의 간격 있는 것도 받아들이고, 또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다는 말은 그 시간을 건너뛸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그 건너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성경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네,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의미를 또 그렇게 해석을 하시네요. 지금 현재 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대표적인 게 좌우 이데올로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좌파가 우파를 이해를 하고 우파가 좌파를 이해할 수 있는 거. 남자가 여자, 여자가 예. 남자. 가진 자가 안 가진 자, 안 가진 사람이 가진 자. 사실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게 믿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점프가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예, 엉뚱한 대로 점프하면 안 되겠고요. 강을 잘 건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예,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묵상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포항공대 엔지니어링 대학원 산학협력교수로 섬기시는 최호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기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